거기 당장 비켜! 하고 굵직한 목소리가 경기장 게이트 안쪽에서 터져 나왔다. 순간 수십 명이 동시에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다들 그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한 남자가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노려보고 있었다.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손흥민이 몸을 돌려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대꾸했다. 감히 네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야? 난 여기 이벤트 검수 책임자라고. 장애인 증명서인지 뭔지 지금 제대로 확인돼야 하니까 얼른 내놓으라고. 그 남자는 보란듯이 큰소리쳤다. 저기, 저분은 그래도 유명한. 옆에서 주최 측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이벤트 검수 책임자라는 남자가 손을 휘저으며 가로막았다. 유명하든 말든 여기 규칙은 절대적이야. 자격 증빙기 필요한 사람이면 다 검수 절차를 밟아야 해. 그리고 저 사람, 장애인 증명서를 왜 이렇게 늦게 내놓는 겁니까? 저도 절차를 거치겠지만 이렇게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신분을 묻는 건 과하지 않나요? 손흥민이 애써 침착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비쳤다. 이봐, 네가 누군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 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 행사엔 예외가 없거든. 전부 증명서를 내고 통과하는 게 규칙이야. 빨리 보여. 주변에 서 있던 관중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웅성거렸다. 대체 무슨 일이지? 저기 손흥민 아닌가? 근데 왜 저렇게 시비조로 구냐? 장애인 증명서라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손흥민이 왜 그걸.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스마트폰을 꺼내 혹시 모를 순간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의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까? 손흥민은 서류가 든 봉투를 지그시 쥔 채 물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져? 네가 특별석 사용한다고 쓴 신청서에 장애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단 말이야. 검수 책임자가 코웃음을 치며 손흥민을 깔보듯 쳐다봤다. 제가 그런 신청서를 낸 적이 없는데요. 이름이 잘못 전달된 건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시죠. 무슨 소리야? 우리 쪽 데이터베이스에 내 이름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어. 장애인 전용 좌석 예약자 목록에. 따라서 넌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해. 사람들은 갈수록 더 가까이 몰려들었다. 경기장 로비가 순식간에 정적과 소란이 교차하는 긴장된 공간이 되었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게다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건가? 어차피 유명인이라도 규칙은 지켜야지. 그건 맞는데 저 검사관의 태도가 너무 공격적이잖아. 경기장 안쪽에 안내 방송이 흘렀지만 아무도 그쪽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 충돌 장면만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한편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거 녹화 중이세요? 네, 너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뭐야, 다 찍고 있어. 좋지. 오히려 잘 됐어. 규정대로 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검수 책임자가 비웃으며 카메라 쪽을 힐끗 봤다. 그런데 왜 제 일이 이렇게까지 퍼져야 하죠? 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오려고 했을 뿐입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존중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뛰어들었다. 이 보세요, 김검수관님. 그분 정말로 잘못된 서류로 지목된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사무실에 확인했는데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중복으로 입력됐답니. 그러니까 어허, 가만 있어. 여기선 내가 책임자야. 누가 너보고 중간에 끼어들라고 했어. 김검수관이라는 남자는 그 직원을 노려보며 한 손을 허리에 얹었다. 하지만 저희 쪽 시스템 관리자도 확인했고 실제로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할 사람은 손흥민이 아니라 이름이 살짝 비슷한 다른 분이라고. 그냥 닥쳐.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해? 그리고 설령 혼동이 있었다고 해도 내가 이미 무리하게 증명서를 요구한 건 정당해. 잘못된 신청서가 올라왔어도 난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커졌다. 말도 안 돼. 이제 잘못을 알았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굳이 이런 공개적 망신을 시킬 필요가 있었나? 아유, 저 사람 완전 권위주의자네. 여기 당국에서 관리하는 스포츠 이벤트 검수 원칙이 있다는데 저렇게까지 갑질하는 건 처음 본다.
손흥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스템 오류였던 거군요. 그럼 오해가 풀린 거니까 여기서 끝내죠. 그냥 저는 제 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끝내긴 누가 끝낸데 난 절차대로 진행했으니 잘못이 없어. 그리고 이번 계기로 확실히 해두자고. 유명인이고 뭐고 규칙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걸. 김검수관은 여전히 거칠게 나왔다. 규칙을 무시한 적 없음. 단지 잘못된 정보가 전해져서 생긴 실수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인권을 침해하시고 모욕까지 주신 건 도가 지나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대회 주최 측에 보고하든 마음대로 해.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호통쳤다. 이봐요, 김검수관. 나도 여기 체육연맹 소속이라 당신 위에 보고할 권한 있어. 지금 이 장면 전부 기록되고 있으니 책임을 면하기 힘들걸? 책임? 무슨 책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김검수관이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또 다른 스태프가 다가와 달래듯 말했다. 문제가 커지면 커지는 거지.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김검수관은 자리에 버티고 서서 눈을 부릅떴다.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공문이나 사과 전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지. 난 규칙을 수행했을 뿐이야. 순간 손흥민이 목소리를 낮춰 calmly 말했다. 규칙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난처하게 만드는 건 정당화될 수 없음. 장애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모두가 들을 만큼 크게 외치고 한 사람의 사생활과 인권을 무시한 행태는 문제죠. 날 인권 침해로 몰아? 괜찮아. 다 녹화돼 있다라고 했지. 그것도 증거가 되겠군. 규정대로 했다는 내 증거 말이야.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점점 더 싸늘해졌다. 어떤 이들은 SNS 라이브를 켠 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모습이 퍼지면 어떡하려고. 뭐 어떡하긴. 저 사람 저래도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 나중에 큰일 날 텐데. 김검수관은 주변의 시선에 오히려 한껏 자극된 듯 보였다. 보란 듯이 퍼뜨려. 아무래도 난 잘못이 없어. 그러면서 손흥민을 향해 비웃듯 한마디를 던졌다. 자, 그렇게 유명하다는 축구 선수가 여기서 딱 걸렸네. 인기인이면 오히려 더 철저히 확인해야지. 뭐든지 특혜만 누리려고 기웃거리잖아. 손흥민은 한순간 언성을 높이려 했지만 가까스로 자제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 저도 여기서 특별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 그냥 경기장 입장권이 있어 왔을 뿐이에요. 흥. 그러니까 괜히 시스템 오류 운운하면서 장애인 구역 자리를 꿰차려 했다는 의심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마침 걸렸겠다. 제대로 조사해볼까? 사람들 사이에 분노가 번졌다. 저건 그냥 인신공격 아닌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저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지? 손흥민이 장애인 구역 자리를 빼앗을 이유가 뭐가 있어? 게다가 이미 잘못된 정보라고 결론 났잖아. 저 검수관 예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막 대했다고 들었어. 권위로 사람 눌러대는 스타일이라나. 한참 동안 시끌벅적한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체육연맹 관리부에서 한 간부가 뛰어들었다. 잠깐 다들 진정하세요. 김검수관,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함니. 이미 내부 확인이 끝났는데 손흥민 씨 등록번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입력된 사항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왜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규정을 준수하시는 건 당연하나 문제는 처리 방식이었습. 장애 여부를 대중 앞에서 고함치듯 묻고 개인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하셨죠. 이미 다들 들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뭐 어쩌라고. 그렇게 예의 차릴 시간에 규정 위반자를 잡아내는 게 내 일이야. 손흥민이 깊은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규칙을 집행하는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 하지만 절차에는 분명히 지켜야 할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해요. 저를 비롯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자 간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 같습. 이미 상부에서도 이 사건을 보고받았고 손흥민 씨께도 정식으로 사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결론 내리시는 겁니까? 김 검수관은 노려보듯 물었다.
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고였지만 그 처리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습. 여론도 좋지 않고요. 어휴, 참 별 꼴이네. 그래, 뭐. 그냥 공식 사과문이라도 내면 끝인가 보지. 나는 인정 못함니. 일단 난 내 권한대로 했을 뿐이니까. 간부는 난감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우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하니 안으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손흥민 씨도 저희 회의실로 같이 가서 자세한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건의 전개를 놓칠까봐 얼쩡거렸지만 스태프들이 부드럽게 로비 한쪽 통로로 유도했다. 그 와중에 몇몇이 들리는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결국 김검수관이 사과 안 하고 버티는 건가? 네. 관계자들끼리 어떻게 마무리할지 궁금하네. 저 사람 예전에도 고객들 앞에서 막말하더니 결국 일이 이렇게 커졌구나. 한편 한 관중이 친구에게 말했다. 너 이거 녹화했지? 나중에 SNS에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로 중계했는데 빠르게 퍼지겠네. 아무래도 한 국제 행사에서 이런 부당 대우가 있었다는 건 문제가 크니까 다들 알 필요는 있겠지. 짙은 갈등의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안쪽 회의실로 이동한 뒤에도 목소리들은 끊이지 않았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 시스템 오류 문제에 대해선 제가 총책임자이니 용서해 주세요. 관리부 간부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 일단 경기를 보러 왔는데 이렇게 큰 소동이 될 줄 몰랐네요. 저희가 더 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요. 게다가 저희 검수 담당자가 과도한 태도를 보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인권과 존엄이 무시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앉아있던 김검수관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뭘 어떡하라고. 난 규정대로 했다고. 그리고 저 사람 결국 특혜를 누리려고 했던 건 아니겠어? 김검수관, 말을 가려 하세.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분은 그런 특혜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요. 본인도 잘못 입력된 서류에 당황하셨을 뿐입니다. 간부가 엄하게 주의를 줬다. 내가 그렇게 한 번쯤 의심도 못해? 검수 책임자가 그런 것도 못해보면 무능한 거지. 손흥민이 머리를 흔들었다.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모욕하고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문제가 있죠. 특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고함을 치며 장애인 증명서 운운하신 건 지나친 방법이었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김검수관님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때때로 VIP나 장애인 지원 대상자를 너무 거칠게 대하신 적이 있었죠. 그건 다 규정 준수에 대한 내 열정이었어. 아니요, 그건 열정이 아니라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간부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튼 오늘 일이 이렇게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서 지금 언론에서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 당장 공식 사과문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있을 국제교류 경기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 수도 있고요. 기자회견이라니 오버 아냐. 김검수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규모가 커졌어요. 지금 이미 도쿄에서 손흥민이 장애인 증명서로 모욕당했다는 식의 기사가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습. 원래 도쿄 예선전에서도 이런 식의 서류 문제가 있었다는 루머까지 더해져서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도쿄 측에서 무리하게 서류를 요구해서 공식 사과가 있었다고. 이번엔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셈이죠.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망신이군. 그러니까 우리도 신속히 조처해야 해요. 손흥민은 한 발 물러난 채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럼 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단지 축구 팬들과 함께 경기 관람을 하러 온 겁니. 갈등을 키울 의도는 없었어요.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 그런데 이미 언론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으니 손흥민 씨께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 저희 쪽 잘못이라는 걸 명확히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러겠습니다. 김검수관이 비아냥거리듯 쏘아붙였다. 아이, 이챔 영웅으로 떠시겠네. 시스템 개선에도 손흥민이 나선다 이런 식으로. 그만하세.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간부가 다시 면박을 줬다. 며칠 후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체육시설과 연맹 측은 결국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기에는 손흥민도 초대받았다. 회견장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들었다. 난감하게도 김검수관도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시종일관 뒷자리에 서서 불만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스포츠 이벤트 입장 절차에서 발생한 잘못된 서류 처리와 그로 인해 빚어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사과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연맹 대표가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특히 손흥민 씨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격하신 대로 해당 검수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습. 이에 대해서도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손흥민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받았다. 이렇게 사과와 진심 어린 개선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 저 역시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이 무시되는 언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스포츠 행사에서 좀 더 투명하고 배려 있는 절차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취재진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기자들이 너도나도 질문을 쏟아냈다. 손흥민 씨 도쿄 예선전에서도 비슷한 겪음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습. 다만 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시민이 입장 시 과도한 서류 요구로 곤란을 겪었다는 소문을 들었습. 거기서도 공식 사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현재 한국 내 스포츠 이벤트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셨나요? 네, 어느 나라든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겠죠. 중요한 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인정하고 사람들의 존엄을 우선순위에 두어 개선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연맹 대표가 옆을 힐끗 보더니 주저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사적인 감정으로 과잉 대응을 하신 김검수관님도 오늘 뭔가 말씀을 하실 게 있다고 하십니다. 일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김검수관은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다. 저도 공식 절차상 말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한 건 인정합니다. 그것뿐인가요?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리고 특정 유명인을 억지로 의심했다는 지적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 하지만 난 내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사과드립니. 이렇게 기자들이 수군대자 김검수관은 다시 마이크에 대고 어정쩡하게 말을 이었다. 규정 준수 과정에서 배려가 없었다는 점 인정하죠. 그것도 제 책임이긴 합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심 어린 사과라면 감사히 받아들이겠습.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공정하고 배려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러자 일부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회견장을 지켜보던 팬들도 안도에 숨을 내쉬는 듯했다. 회견이 끝나고 연맹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한 장애 확인 절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더는 공개적으로 증명서를 강요하거나 대중 앞에서 민감 정보를 고지시키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 및 관리하겠다. 고 약속한 것이다. 또한 곧바로 국내외 언론에 배포할 공식 사과문 초안도 만들었다. 손흥민 씨, 이번 일로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 개인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간부는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찾아가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아닙니 저로서도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단순한 이벤트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 점이 저희도 부끄럽고 고마운 부분입니. 도쿄건도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시스템 개선에 착수하려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김검수관은 한쪽에서 잠자코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를 본 간부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김검수관님,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사실 좀 충격이 크네요. 내가 맞다고 믿었는데 영상으로 보니 정말 내 말투나 태도가 너무 지나쳤더라고요. 게다가 장애인 여부를 너무 크게 외치고 개인을 의심하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 앞으로 어떻게 변하실 계획이세요?
잘 모르겠지만 우선 교육 프로그램부터 제대로 들어야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명인에 대한 일종의 질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터무니없는 의심을 품고 특혜만 바라보는 줄 알았어요. 간부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인정하신 것만으로 큰 변화임니 잘해봅시다. 며칠 후 체육시설 로비에는 새로운 배너가 걸렸다. 투명하고 존중하는 장애 확인 절차, 누구도 부끄럽지 않도록 이라는 구호와 함께 구체적인 안내 지침이 적혀 있었다. 직원들은 새로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안전하게 설명할 기회를 얻도록 프로세스가 개편되었다. 이제는 함부로 공개적으로 소리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별도의 방에서 조용히 확인하게끔 바뀌었대. 오, 진짜 바뀌었나 보네. 잘 됐네. 로비를 지나다니는 방문객들끼리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며 이야기했다. 한편 손흥민은 매니저와 함께 경기장에 다시 방문했다. 마침 이번에는 이벤트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다. 스태프 중 한 명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손 선수님, 다시 와주셨네요. 지난번 일 이후로 정말 여러 가지가 달라졌어요. 모두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다만 잘못된 건 고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죠. 그때 로비 한쪽에서 김 검수관이 나타났다. 어색하지만 그는 직접 다가와 말했다. 손 선수님, 일전에 정말 죄송했습. 그 후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와 오만함 때문에 상대를 헐뜯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긴 경력의 운동선수 생활에서 자만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웠습. 중요한 건 깨닫고 바꾸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 이제 앞으로는 뭔가 수상쩍어 보여도 무턱대고 사람을 몰아붙이기보다는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겠습. 그리고 장애인 지원 절차도 반드시 배려 깊게 진행하겠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함께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요. 주변 스태프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로비 안의 공기가 달라진 듯했다. 이전의 적대감은 확실히 누그러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깃들었다. 며칠 뒤 채용연맹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장애 지원 서류와 민감 정보를 비공개로 확인하게 하고 문제가 있을 시 개별 면담을 통해 신중히 재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직원 교육도 꾸준히 진행해 어느 누구도 공개적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에서는 손흥민 사태 이후 신속한 개선, 스포츠 행사장 인권 보호 탄력받아 같은 제목으로 긍정 보도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 경기장 인근 카페에서 손흥민과 팬 몇 명이 나누는 대화가 있었다. 형, 이번 사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지원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된 것 같아요. SNS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게, 언론에서 계속 다뤄주니까.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개선과 인식 변화로 이어지는 게 다행이야. 맞아요. 형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원래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일일 수도 있는데 형이 공개적으로 말해 주시니까 크게 주목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 주니 고맙다 하지만 사실 그런 개선은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야 가능해지는 거지. 카페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듣던 또 다른 팬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형, 이 사건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사생활 침해도 있었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기도 했고 처음엔 좀 힘들었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나 싶고 억울하기도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문제가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비슷한 상황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정말 멋지십니다, 형.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그 무렵 김검수관과 해당 시설 스태프들이 모이는 교육 장소에서도 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권리를 우선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히 취급해야 한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 한데 그 공정함이 무례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절차 이행을 빙자해 개인을 깎아내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죠. 앞으로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먼저 잘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개인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하긴 지난번 일은 저도 좀 심했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격해져서 괜히 사람을 의심부터 했습니다. 이제 깨달으셨으니 됐습. 오늘 교육이 끝나면 다들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해 주세요. 이후 채용연맹 사이트에는 공지문이 올라왔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투명하고 인권 존중적인 검수 절차를 도입했습.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씨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사람들은 그 공지문에 수많은 댓글을 달았다. 이제야 제대로 움직이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죠. 손흥민 역시 멋지다. 뭘 해도 빛나는 사람. 검수관 태도가 너무하긴 했지. 그래도 이렇게 바뀐다니 다행이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후폭풍도 점차 잦아들었다. 몇몇 방송사에서는 이후로 달라진 스포츠 현장이라는 주제로 후속 취재를 진행했고 개선된 현장을 소개했다. 인터뷰에 응한 장애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현장의 관리자들이 이제 손흥민처럼 유명한 인물이라서 예외를 두는 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중과 안전이 보장되는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어느 팬의 말 맞다나 진짜 평등은 특혜나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확산된 것이다. 며칠 뒤 손흥민은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 이번 일로 인해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다면 다행입니. 모두 함께 배려하는 스포츠 문화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 글에는 전 세계 수많은 축구팬과 일반인들의 공감 어린 댓글이 쏟아졌다. 당신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한 말이라 더 귀하게 들립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한편 김 검수관도 조용히 그 글을 읽고 있었다. 가슴이 묘하게 울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도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아직은 뭐라 써야 할지 몰라 화면을 지켜보기만 했다. 대신 마음 한편에 나도 조금씩 바뀌어야겠다는 다짐이 새겨졌다. 며칠 후 체육연맹 내부 게시판에 김 검수관이 쓴 보고서가 올라왔다. 제목은 투명한 검수 절차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안. 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쳤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이 제안을 마련하며 지난날 제 잘못된 언행을 다시금 되돌아보았습. 앞으로 더 나은 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성찰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본 간부들은 서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변했네. 다행이다. 사과의 진정성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 일로 모두가 뼈저리게 배웠죠. 관리는 규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책임도 함께 진다는 걸. 오늘은 누구나 기분 좋게 축구를 즐길 수 있겠네요. 이런 변화가 한 경기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스포츠 분야에 확산되길 바랍니다. 비록 출발은 씁쓸했고 한 사람의 오만한 태도로 크게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많은 이들이 그 일을 계기로 배우고 변화했다. 김 검수관 역시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발뻗고 나섰다. 대중의 목소리는 분노에서 출발했지만 그 끝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으로 귀결되었다. 경기가 끝난 뒤 관람객들은 환호하며 경기장을 나섰다. 휴대폰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 개선된 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손흥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사람들이 뒤섞였다. 손흥민, 진짜 대인배네. 자기 억울함만 주장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아지는 길을 택했잖아.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어딜 가도 인권과 배려가 우선되는 사회였으면. 저녁 무렵 경기장 주변이 어느새 어스름에 물들 때 손흥민은 매니저와 함께 조용히 차량에 탑승했다. 형,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인터뷰도 그렇고 경기장 분위기도 완전히 좋아졌고. 응, 나도 뿌듯하네. 물론 아직도 세상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고쳐나가면 달라질 거야. 다들 조금씩 노력한다면 말이야. 매니저가 운전대를 잡고 엔진 시동을 걸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형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바뀌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요. 다음 경기도 기대되네요. 그래, 계속 보자고. 나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거야. 차가 서서히 출발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경기장의 조명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오늘 있었던 사과와 약속을 상징하듯 새로운 출발의 희망을 밝히고 있는 듯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거지, 뭐. 손흥민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매니저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 이 이야기가 더 퍼지면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인권 보호와 투명한 절차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단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대신 스포츠 문화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했고 새로운 규정과 시스템에 박수를 보냈다. 김검수관 같은 이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층 더 배려 깊은 자세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손흥민은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았다 하지만 그 자신은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누구나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지원이 아닌 모든 방문객에 대한 인권 존중과 공정성을 위해 이제는 모두가 조금씩 더 조심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와 함께 경기장 앞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음번엔 어떤 변화가 더 생길까? 이제 다른 곳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대화가 내일을 위한 에너지가 되어 또 다른 긍정의 물결로 번져갈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어느 관중이 마지막으로 소공어렸다. 혹시 다음 이야기도 카메라로 찍어둘까 분명히 또 다들 궁금해할 텐데. 옆에 있던 사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바뀌는 과정을 계속 공유해야 우리도 놓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을 테니. 그게 진짜 스포츠 정신 아니겠어? 그렇게 많은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 섞인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미 벌어진 무례한 장애인 증명서 확인 소동은 아팠지만 그 뒤로 이어진 사과와 변화로 인해 한결 의미 있는 내일을 꿈꾸게 된 것이다. 다음 경기도 꼭 함께 봅시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불합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외쳐요. 물론이죠.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하니까. 모두가 진정으로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목소리들이 사방으로 퍼져가며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장식했다. 계속 지켜봐 주세. 내일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네. 우리 다 함께 그 변화를 이루어 나가요.